여러분, 인생이 풀려나가기 시작할 때, 이제 뭔가 서서히 되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런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를 우리 사주학과 풍수학에서는 운의 변환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마 분명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주변에서 흔히 생겨나고 있는 일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네, 이때 제대로 행동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운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몰라 이 기회를 잡지 못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운을 믿지 못합니다. 네, 로켓이 우주로 가는 세상에 무슨 운이 있냐고,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이 시기에 무슨 운이 있냐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사람들이고 또 운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부자들일수록 반드시 믿는 것이 운이고 또 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 과기대에서 경제학, 정책학 교수로 재직 중이신 김현철 교수님은 인생은 8알이 운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에 대한 책도 저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인슈타인 역시 항상 결과가 좋았을 때는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이건희 회장님 역시 경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운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여러분, 운은 항상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이 기회를 누구는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또 누구는 그냥 날려버립니다. 하여 그 사람은 가난을, 불행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생길 때는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기회, 이 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로 삶의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좋은 운은 항상 동일한 패턴의 곡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좋지 않은 운, 나쁜 운은 항상 불규칙한 패턴의 곡선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여 갑작이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갑작이라는 말은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를 빼고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교통사고 갑자기 나죠. 지진 갑자기 나죠. 그 외에도 불행한 사건들 갑자기 생기잖아요. 하지만 좋은 모든 일들은 갑자기인 듯 하지만 실은 그 속에 아주 꾸준한 노력이 있었고 이것이 궁극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네, 절대 한순간에 인생이 변하는 일은 없어요. 물론 이것은 처음에 아주 단순한 하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스스로의 삶의 패턴에 통일성이나 규칙성이 생겼다면 이 사람은 이제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의 하루의 일과가 계속 동일한 시간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운이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한 달 동안 내가 만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연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며 또 결과입니다. 네, 이번 달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중 부유한 사람, 번영하는 사람, 또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부유해질 일만 남은 것이고 또 행복해질 일만 남은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또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운이 나빠지고 있으며 무조건 삶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하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은 절대 허언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 사람은 절대 운이 나쁜 사람이 아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후자와 같은 여러분이시라면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무조건 대인관계에 변화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입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좋아, 그래, 오케이, 멋지네, 아이고 예쁘네, 멋있네 라는 식의 말만 나옵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의 입에서는 욕설도 나오고 또 불쾌한 언어도 나오고 남을 비하하는 말도 있으며 예쁘다, 멋있다, 좋다 라는 식의 말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한 마음과 또 고통스러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여운이 생기지 않고 또 즐거움이 생기지 않기에 그러한 거예요. 네, 운이라는 것은 동질성이 있어서 절대 좋은 운이 많은 곳에 나쁜 운이 오지 않으며 또 나쁜 운이 많은 곳에 좋은 운이 절대 오지 않아요.
하여 운은 전염이 된다라는 말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좋은 말, 예쁜 말, 사랑의 언어, 또 행복의 말만 하시려고 하세요. 네, 그리하면 분명 운은 좋아집니다. 절대 이런 사람에게 나쁜 운은 오지를 못해요. 네 번째로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웃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운이 좋아질 일만 남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여러분을 피하거나 또 여러분에게 미소를 보이는 횟수가 현저히 적다면 이제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소문 만복내라고 하셨습니다. 네, 웃는 집에는 무조건 만복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맞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바로 여러분의 운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가족들의 즐거움을 위해 또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 보십시오. 네, 그들의 얼굴에서 즐거움이 보이고 행복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은 뭐든 다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 꼭 명심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생명체가 어떠한가 꼭 살펴보세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집안에 있는 생명체, 즉 식물이나 동물이 활기차고 건강하다면 그 집은 무조건 명당입니다. 네, 항상 그 집에서는 뭐든 다 된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불행해지는 가정에서는 생명체가 잘 살아나지를 못해요. 하여 집안에 있는 식물이든 반려견이든 반려묘이든 절대 병들게 시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들이 혹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무조건 치료를 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궁극에는 여러분의 운이 되고 또 복이 될 것이니까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거울을 보지 않아요. 하여 풍수에서는 무조건 거실에 거울을 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고 계시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10번을 보고 계시다면 그만큼, 100번을 보고 계시다면 그만큼 분명 여러분에게는 좋은 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까이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웃어보십시오.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자연스러운 사람은 딱 두 가지의 경우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아주 큰 사기꾼이라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운을 얻을 사람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네, 웃음은 세상 만복을 다 불러들이는 열쇠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복스러운 사람은 절대 불행한 삶,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다. 네, 늘 웃는 연습 게을리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저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도 하루라도 웃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네, 부자들 치고 이 웃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인생이 변할 때 반드시 생기는 현상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